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8일 목요일 3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번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죠. 운동과 에너지 단원으로 들어왔는데, 음, 일단 운동에 대한 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속력이란 무엇인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이런 거 배웠고, 등속 운동, 시간에 따라 속력의 일정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자연학화 운동,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진 않죠. 어쨌든 자연학화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연학화 운동, 질량이 달라도 동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뭐 이런 거 배웠고, 이 그래프 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탐구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탐구 A예요. 등속 운동의 표현과 분석. 이 탐구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 거리, 그리고 시간, 속력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보시면 처음 위치가 여기고 시간 지났을 때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리를 보니까 일정해요. 그 말은 등속 운동이라는 거겠죠.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니까 뭐 거리 일정해요. 얘도 뭐 등속 운동이겠죠. 등속으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섬광 사진을 보고 이동 거리와 속력을 계산하여 표에 기록을 해요. 가 보시면은 0초일 때 이동 거리 0이고 1초일 때 4, 2초일 때 8, 3초일 때 12 이렇게 보시는 걸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1분의 4 하면 4, 빼면 1분의 4 하면 4, 1분의 4 하면 4, 다 4죠. 나도 동일하게 속력이 8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시간 대 이동 거리 그래프, 얘는 시간 대 속력 이동 거리 그래프예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크고, 같은 시간 동안 그 가보다 나가 더 많이 이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속력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커요.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크다, 맞는 말이고, 사실은 이 기울기가 속력이에요. 정리를 보시면은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를 하죠. 그리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중에 나란한 직선 모양인 걸 알 수가 있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움직일 때 나는 이만큼 움직이죠. 나가 더 크죠. 2번.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이만큼 이동할 때 가는 2초가 걸리는데 나는 1초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뭐 맞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속력의 역수를 의미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역수가 아니라 기울기가 물체의 속력이 돼요. 지웠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죠, 그냥. 다음 볼게요.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시간분 이동 거리 하면은 1분의 2 하면은 2겠죠. 1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초에 이만큼 움직이니까 10초 동안 20m를 움직이겠죠.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탐구 B.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연학화 운동. 이 탐구에서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자연학화할 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과정 보시면 줄자와 골프공, 점토를 담은 수조를 그림과 같이 설치를 하고, 2번 가위로 실을 잘라 공이 낙하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공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측정을 하고, 탁구공을 이용하여 과정 1, 2를 반복하고. 그래서 봤을 때 골프공과 탁구공이 낙하할 때 시간에 따른 구간 이동 거리가 같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학화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연학화하는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1초에 9.8m/s씩 빨라지고,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물체는 지면에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확인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골프공과 탁구공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고 골프공과 탁구공이 낙하할 때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 변화량이 일정한 거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실험을 진공 상태에서 하면 똑같죠. 진공 상태에서 해야지 더 정확한 거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2번 보시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까닭과 함께 비교하시오. 속력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둘 다 속력도 같고 증가하는 양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1초에 9.8m/s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0초 후 두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이고 2.1 19.6이면은 10초 때는 9.8 곱하기 10 하면은 98m/s겠죠.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유형 이 부분은 꼭 읽어보시고 저희는 이 유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물체 A와 B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등속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초 동안 B의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2초일 때 B의 거리는 60, 2분의 60 하면 30m/s인 걸 알 수가 있죠. 니은도 틀렸고, 디귿 보면은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1초일 때 보시면 1초일 때 B는 30, A는 60, B는 30m/s이고 A는 60m/s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 맞죠? 그리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겠죠. 디귿 리을 하면 답은 5번. 왜냐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이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죠. 보이시죠? 유제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에서 물체의 속력은 2.4m/s이다. 시간분의 거리 하면 5분의 12 하면은 2.4 맞죠? 물체가 가장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A이다. 기울기가 가장 큰 구간이 A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B에서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 B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동 거리가 변하지 않죠. 그 말은 등속 운동이 아니라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리을 C에서 물체의 속력은 이제 시간 5초 동안 3만큼 움직였죠. 5분의 3 하면 0.8. 리을도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도 같이 보시면은 이거 꼭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나타나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계속 쭉 줄고 B는 쭉 늘죠. 어쨌든 기억, A는 5초 동안 100m를 이동한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이 아래 여기 넓이라고 했죠. 넓이가는 말이 안 나오네.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20 하면 100이고 100 나누기 하면 50이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평균 속력은 딱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와 B는 평균 속력이 10으로 같겠네요. B는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지는 물체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한다.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지면은 이제 그 자연학 운동이겠죠.
그 말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B도 보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또 맞고, 이게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두 물체의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다르겠죠. 왜냐면 A의 속력은 줄고 B의 속력은 늘기 때문에. 답은 4번.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에서 물체의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가 폭이 더 커지겠죠? 속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B니까 그냥 18로 일정하니까 18이겠죠? 틀렸고, C에서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속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9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아래 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이 C 부분을 여기에 딱 붙이면은 이만큼이 되죠. 이만큼은 7 곱하기 18 하면은 87, 56, 126. 그래서 리을도 맞고 답은 디귿 리을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잠깐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 뒤에 이제 내신 숙성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그냥 이거 이 실력 탄탄 1, 2, 3번 시간 될 테니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은 직선상에 서로 물체하는 물체 ABCD를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와 속력으로 나타낸 것이다. ABCD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일단 A와 B 보시면은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 말은 등속도 운동이고 B의 속력은 2분의 30 하면 15, A는 2분의 60 해서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해요. 그 말은 CD도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의 속도는 30, D의 속도는 1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기 한번 볼게요.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죠. 30, 30. B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동 거리가 길겠죠. 맞고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D의 4배이다. A는 D의 속력이 2배밖에 안 되죠. 그래서 4배가 아니라 2배겠죠. A, B, C, D 모두 등속도 운동을 하고 다중 성광 사진으로 C와 D의 운동을 기록하면 사진에 찍힌 물체 사이의 간격이 C가 D보다 더 넓겠죠. 속력이 더 크니까. 답은 3번. 2번 볼게요. 그림은 두 자동차 A, B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은 시간 위치 그래프인데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죠. 그 말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B의 속도는 2분의 40 하면 20, A의 속도는 이만큼 1분의 20 하면은 20. 속도는 똑같죠.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보기 보면은 A의 속력은 일정하죠. B의 속력도 일정하죠. A, B의 출발 지점이 다르다. 그쵸. 처음에 A는 20에서 출발한 거고 B는 0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B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A는 여기 앞에 20m 떨어진 앞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출발 지점이 다르고 A의 속력이 B가 같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겠죠. 속력이 같기 때문에 답은 1번, 3번. 3번 볼게요.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았을 때 공이 4초 후에 지면에 도착하였다. 이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은 떨어뜨렸으면은 이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4초 후에 지면에 도달을 했대요.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이기 때문에 4초 후에 이때 속도는 9.8 곱하기 4 하면은 84 32, 94 36 하면 39.2m/s겠죠. 그럼 이때 높이는 이 공이 떨어진 그 거리와 같기 때문에 이 아래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39.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은 78.4가 되겠죠. 답은 3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 오늘의 출석 과제는 이거 서술형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